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윤석입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말이죠, 1월 25일 날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상폭이었는데요.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인상을 설명했습니다. 이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의 단독주택 소유자만 영향이 있을까요? 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에 이제 유독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매년 이맘때쯤이면 발표를 하는 건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이제 주택은 그냥 시세 말고 나라에서 계산해서 정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공시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가, 이 표준이라는 의미는 그 동네마다 대표성이 있는 그런 주택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선정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그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가를 공시를 하면은 지자체에서 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시가격은 우리 생활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건보료를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준주택 가격이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죠. 13년부터는 만만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9.13%나 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을 본 거고, 지역별로 보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7.75%나 올랐어요. 나머지는 다 평균 정도의 수준인데 뭐 그 이하도 물론 있고,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소유자들은 뭐지 이거? 황당했겠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겠죠. 이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1599건이나 있었고, 그 중에 694건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가격도 아직 현실화율이 5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현실화율이란 뭐냐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68.1%나 되고요. 단독주택은 아직 53%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의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요.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그걸 올린 거예요. 뭐 일단 이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런 고가주택 말고 중저가 주택의 소유자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조세 부담이 늘거나 건보료 부담이 늘거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이면서 시세가 한 15억 이하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보유세, 재산세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말하는데, 이 표에 따르면 한 19만원에서 35만원 사이만큼 인상되고요. 작년 대비. 건보료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세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심해라. 이거보다 더 작은 주택은 부담은 더 적겠죠. 이것만 보면 끝이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2월과 5월에 이 토지에 대해서, 2월에는 표준지, 5월에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갑자기 부가가치세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도 간단하고 납부하는 세액도 좀 적게 해서 그 영세한 사업자를 좀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이 매출 기준만이 아니라 이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간이과세 적용을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간이 배제의 기준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준 면적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같은 건물을 임대했는데도
이 지가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필립님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데요. 간이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됐다고 그 세무서에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간이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겨납니다. 간이가세자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가세자로 전환되면은 어떤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한다 하면은 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돼 있어요. 내가 발행해야 될 금액 곱하기 뭐 1%에서 2%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제때 안 해도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또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꼭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임차인이 부가세를 안 주더라도 임대인인 내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따로 안 받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인이 부담하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 세금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로 공제되는 거니까 잘 얘기하셔가지고 부가세는 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신고 부담이 증가합니다. 간이가세자라면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일반가세자로 전환되면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부담이겠죠. 세 번째, 과연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 간이가세자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일반가세자로 이제 바뀌면 내가 매입하면서 냈던 부가가세를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사업 관련돼서 지출을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내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차량 구매나 차량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냈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그래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매입세액 공제에서 챙겨두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거 뭐냐면은 내가 간이가세자였다면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고려해서 온전하게 100% 매입세액을 빼주질 않아요. 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됐다면 원래부터 일반가세자였다면 받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1억을 부담했을 텐데 내가 간이가세자였다면 부가세 1억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30%를 곱한 3천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텐데 일반가세자였다면 내가 부담한 1억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됐다면 월가 7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7천만 원을 그대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에다가 이 점점 감가상각을 하니까 건물이란 게 10년 내에 취득분에 대해서 그 지나간 과세기간을 고려해서 7천만 원 곱하기 지나간 과세기간을 고려해서 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던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취득한 분, 건물 제외한 기타 비품들은 2년 내에 구입분은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이런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으면 내가 취득 당시에 매입세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가세자였을 때 매입세계산서를 꼭 챙겨 놓으셔야지 사업자가 일반으로 전환됐을 때 이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예를 들어 내 부동산을 내 가족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또는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라면 받았어야 될 임대료만큼을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이 특수한 계좌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는 시가대로 과세하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과세 유형이 전환되면은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 받고 나서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지금까지 이제 공시가격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방송 소재에 참고가 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